안턴짓 해보기 3탄 내 자동차로부터의 해방입니다.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안턴짓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던 짓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의지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. 예를 들면은 담배를 끊는 거 또는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없애는 것,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큰 의지가 필요한 거죠. 그런데 내 자동차를 없애면서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게 된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.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녹색 차가 1970년대 후반에 나온 국산 포니 자동차입니다. 이게 이제 70년대 후반 말, 그 다음에 80년대를 거치면서 폰이 1, 2, 3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는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했고요. 자가용 대중화라는 말, 그 다음에 마이카 붐, 뭐,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, 전국 곳곳에 자동차 교습 학원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됐고요. 대도시의 어떤 좁은 길 같은 데서는 서서히 그 자동차가 이제 정체되는 구간이 이제 많이 그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. 이렇게 생필품처럼 여겨지던 자동차를 내 자가용을 어떻게 해서 없애게 됐나,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고 자동차를 좀 이용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자동차가 이제 차고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이제 증가하게 됐습니다.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워낙에 잘 발달이 돼 있고요. 뭐 심지어는 지하철 요금이 이제 무료이기까지도 하고요. 렌트카도 뭐 여기저기 전국 어디서 하나 편리하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택시, 또 뭐 언제든지 콜할 수 있는 카카오 택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, 이러면서 이제 자동차의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된 겁니다.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 천안 정도의 거리만 해도 장거리 운행으로 느껴지고, 어, 뭐 피곤하지 않을 때도 계속 이제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저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순간도 있게 됐고요. 이제 그러면서 이 자동차 이제 운전하기 싫다,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.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 자동차를 제가 확 처분하게 된 어떤 촉발시켰다고 할까요?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, 제가 이제 자주 가던 이제 용산에 있던 음식점이 있었는데, 거기에 이제 식당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가다가 차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 주차 관리하는 친구가 그 옆에 자동차를 세우고 그 주차 브레이크를 안 채웠는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차가, 이 친구가 세운 차가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제 차 이제 그 뒷부분을 이제 이렇게 받아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. 완벽하게 이제 주차 관리인의 실수였는데, 그 식당에 마침 그 영업장 보험 같은 것들도 안 들어 있고 그래서 주차 관리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다 이제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런데 아주 이 젊은 친구가 자기가 뭐 전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묻고, 자기가 알아본 그 차 수리 비용, 이게 뭐 제가 어울리지도 않는 외제차였는데, 그 S센터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액수를 이제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계좌번호에 이제 넣어줬습니다.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, 그 다음날 무슨 어린이날 가까운데 무슨 특집을 하는 게 있었는데,
무슨 뭐 소년 가장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떻게 된 생각인지 그 주차 관리나 하던 친구가 조만한 그 애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제가 이것도 연민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, 그 자차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가 이제 알아보니까 내가 이제 한도가 얼마더라. 그러니까 내 자차 한도만큼만 빼고 그것은 이제 네가 이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액수는 이제 네가 돌려받으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물으니까 이제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였어요. 그런데도 이제 제가 계속 물어봐가지고 그 돈 액수만큼을 돌려주었습니다. 그게 이제 50만 원 정도였는데,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주고, 바로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외제차, 이제 중고차 딜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, 이 차 당장 가져가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차를 없앴습니다.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큰 계기였습니다. 근데 차를 아무나 없앨 수는 물론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저같이 이제 경제 활동에서 은퇴한 사람이라든가 대중교통이 편한 거주지에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전제 조건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, 이거 말고도 골프를 자주 나간다든가 여가 활동 때문에 자동차를 몰고 변두리 교회 뭐 이런 데를 가야 되는 분들은 이제 차를 저처럼 편하게 없앨 수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. 그건 뭐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. 제 의견을 고집할 필요는 뭐 눈꽃만큼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차를 없애고 나니까 날이 갈수록 이 차를 없앤 것을 너무나 잘했다라고 하는 그 차를 없앤 장점이 계속 늘어나는 걸 느꼈습니다.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였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갔을 때 뭐 주차난이 심한데 주차 시에 불편이 전혀 없는 거죠.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택시 타고 주차 내가 시켜야 될 이유 하나도 없는 거고요. 그다음에 또 뭐 저는 뭐 차를 그냥 대충 험하게 쓰는 편이었는데 차를 깔끔하게 쓰는 분들이라든가 뭐 자주 세차를 하는 분들, 그다음에 조그만 고장도 참기 힘들어지는 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굉장히 유지하기에 이제 귀찮은 게 많습니다. 저는 게으른데도 이제 귀찮은 게 많았거든요.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이제 그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음주를 하게 될 경우가 낮에도 있을 수가 있고 저녁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, 이거 뭐 많이 먹지도 않고 몇 잔 먹었는데 이걸 뭐 그냥 몰고 가자니 찜찜하고, 뭐 대리운전을 시키자니 뭐 좀 아깝기도 하고,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그런 갈등이 이제 전혀 없어지는 거죠. 이건 아주 누구나 이제 그 맛볼 수 있는 이제 장점. 그다음에 이제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질문이 많이 있는데, 이제 저는 전혀 아니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. 예를 들면요.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저는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인데, 뭐 최근에만 해도 뭐 경주, 울산, 또 뭐 목포, 여수, 뭐 대전, 전주 뭐 이런 데 이제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 저는 이제 그 차를 안 가져가고 KTX나 SRT, 그렇지 않으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요. 현지에서 이제 간단하게 움직일 때는 택시, 아니면 이제 렌트카 중에서도 이제 쏘카라고 하는 이제 렌트 업체가 있습니다. 굉장히 편리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정거장 가까운데 차가 항상 주차가 돼 있고요. 그다음에 뭐 키를 받거나 뭐 해야 될 것도 전혀 없습니다.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집니다. 뭐 자동차 문을 열 수도 있고 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. 놀라운 세상이고 놀라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. 그다음에 비가 온다거나 덥거나 춥거나 날씨에 관련될 때, 또는 뭐 운반할 짐이 좀 뭐 많이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차가 꼭 필요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겠죠.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뭐 택시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카카오 택시 같은 곳은 뭐 언제든지 콜할 수 있으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 그 자동차를 위해서 기사 한 분을 모시고
있는 거와 똑같이 영업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 기사 고용의 효과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나라 그 카카오 택시 내지는 콜택시 이 제도는요, 해외에서 이제 우버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. 이제 자동차 이제 공유하는 뭐 그런 개념인데, 그거만큼 이용이 엄청나게 편리합니다. 그 다음에 마음껏 영업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도 차고 속에다가 모셔두고 있는 자기 자동차의 보유 비용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. 반도 안 들고 제 경우에는 3분의 1도 안 듭니다. 이 보유 비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, 누구든지 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, 예를 들면은 감가상각비가 1년에 몇백만 원 있습니다. 차가 고급차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액수가 커지고요. 아무리 가격이 저렴한 차라고 하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 보유 비용은 이제 되게 각오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들어놔야 될 거고요.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내야 됩니다.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보유 비용이라고 할 때 연간 300, 500, 700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요 정도 5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, 200 정도의 그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죠. 여기에다가 자동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휘발유나 경유값 또는 그 정비 비용, 주차 비용 또는 세차 비용 이제 이런 비용들 합치면은 이제 훨씬 더 액수가 커지는 거죠. 그런 비용을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그 영업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크게 느끼는 것이,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, 그건 일상생활 속에서의 운동 효과입니다. 이거 정말로 중요하고 큰 장점입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은 날씨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강변을 따라서 걷다가 중간에 전철을 이용했다가 또는 내려서 좀 더 걷고, 아니면 필요한 어떤 마트에를 들린다거나 도서관을 들린다거나, 이런 일들을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자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, 해방감입니다.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앞에다가도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만은, 이게 내 것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치여가지고 그걸 모시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, 훨씬 더 편한 상황으로 아주 편안하게, 그 다음에 어떤 자유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. 한번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없애고 나면은 저와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참 없애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아마 생각이 들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